못됐다고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또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점들 얘네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지점들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도 우리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 청년들이 현재의 모습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삐죽삐죽한 모습으로 만날 확률이 꽤 높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 표현들에 좀 설명을 하면, 한 요 정도 되는 친구도 만나봤고, 제가 최근에는 보면 이렇게 다닌 친구도 오거든요. 발달장애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행동이 지금 많은 청년이겠죠. 그렇게 내가 문제 행동이 많다는 것은 원래 중증 친구가 갖고 있는 고유의 모습이 아니고 양육과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증 친구들 보면서 되게 예뻐. 제가 너무 좋아. 너무 예쁘게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모습이 우리 왜 어른들도 그렇지 않나요? 할머니들 보면 되게 참 순수하게 늙고 가시는 할머니 계시잖아요. 근데 왜 또 반대로 욕망의 하심 돈이 저 집에 한 10억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욕심이 있는지. 이게 예를 들면 우리 거기 그 집에 내가 자주 안 가는데 우리 떡방 한간에 참기름집이 있는데 집이 돈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걸 하면 조금 또 이렇게 한 500원 깎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화를 내는데 그 집에 잘 안 갑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냄새 납니다. 가만히 있어도 냄새 나요. 나이가 들면 또한 나이가 나요. 온대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그 나이가 들면서 좋은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행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왜 어른들 보면서 저 어른 냄새 나는 우리 꼰대 냄새 난다고 하잖아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욕하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늙어가요. 쉽지 않습니다. 아직 고집 간용 배려가 없고 아직 고집으로 살아가잖아요. 유연하게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점점 우리의 뇌는 점점 석구처럼 굳어간다니까요. 나이가 들면서 갈대처럼 살아가지 못합니다. 보세요. 저 이거 해도 돼요, 어머니? 안 돼! 왜? 그래, 너 그렇겠다. 힘들겠다. 그런 부분도 있겠구나. 그럼 학교 휴학기 내고 한 1년 동안 유행 다녀. 이렇게 말씀해 주는 부모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 이게 누구의 영향이죠? 아까 했지만 누구를 만나느냐, 누가 어떻게 만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에 의해서 이렇게 된 친구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제가 그분이 예수고 그분이 부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후원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모든 존재는 태어나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나왔습니다. 자, 이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중증 발달 장애 청년이나
소통하면서 살고 싶다. 이게 자립입니다. 못하는 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못하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 아파트를 하나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도움을 받죠? 공인 주주에서 도움을 받잖아요. 취득세 내기 위해서 여러분 직접 갑니까? 법무사께 돈을 줘서 도움을 받잖아요. 여러분도 혼자 자립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족이 안 되잖아요. 다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살잖아요. 당연히 이분들도 도움을 받고 어떨 때는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사는 거죠. 빨리 갈게요. 되게 이제 충격적인 내용이 옵니다. 발달장애 청년은 독립생활 출발은 주거이다. 여러분의 독립의 출발은 뭐죠? 여러분의 독립생활의 출발은 취업이죠. 취업이잖아요. 취업. 이렇게 취업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는 계속 살죠. 돈이 없는데 종리에 부모는 계속 살고 우리 캔거리 좀 하잖아요.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근데 돈 좀 벌면 어떻게 돼요? 혼자 살고 싶죠. 혼자 살고 싶죠. 여러분은 취업이고 발달장애 생활을 출발은 주거다. 왜? 기본적으로 우리의 노동시장이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을 수용하기가 힘들어요. 오죽했으면 동남아에 있는 인력들을 3D 업종에 동사시키면서까지 시키잖아요. 기본적으로 발달장애를 부족한 상태로 태어나니 그 부족한 상태로 줄 수 있는 취업이 되게 제한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취업을 한다고 해도 파트타임일 확률이 높고, 그리고 그걸 겪는다고 해도 오랫동안 겪는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여기 주 포인트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죠. 장애연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는 영구임대 아파트를 아주 저렴한 관리비가 아주 저렴한 영구임대 아파트를 제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소득을 보전해 주잖아요. 근데 그거는 미국이나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 같으면 월 한 100만 원 정도 보전을 해줍니다. 스웨덴이나 이런 쪽에 북유럽 가면 200에서 한 300만 원 보전을 해줘요. 그러니까 스웨덴에서는 어떻게 돼요? 직업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하죠? 직업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정부에서 여러분이 한 2, 300 주면 어떻게 해요? 직업을 안 갖고? 그러니까 뭘 하죠? 그럼 취미생활을 하죠. 취미생활을 하는데 취미생활도 정부에서 보조해줘요. 그러니까 스웨덴에서의 주간활동이라고 하면 여가 취미생활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 주거를 주잖아요. 그 필요한 지원 다 해주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간활동은 취미생활이 되거든요. 또 다른 지점은 있긴 있는데 그거는 또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죠? 어머 누구세요? 경북센터도 있네. 충남 이게 전국적으로 하나요? 알면 보는 정도 그렇고. 저희 팀에 저 보고 한 12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오늘 요 오면서 이 인원 보고도 깜짝 놀랐는데 되게 많은. 어쨌거나 자 보겠습니다. 이거 제 화면이 어디 갔습니까? 네.
이거 아니에요. 예, 테스트 제가 자 주거다 넘어가겠습니다. 어디에서 살 것인가? 이게 제가 맡은 파트가 주거니까 주거가 되게 핵심적인 겁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이것도 설명해야 되는데 4시 넘어서 다 해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주거가 핵심이 그러니까 그 소득은 보장이 되죠. 국가에서 소득이 보장이 됩니다. 소득이 보장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은 부모하고 헤어져야 되잖아요. 나이가 드니까. 그러니까 독립된 주거를 갖는 겁니다. 독립된 주거를 갖는 게. 그다음에 주거가 안정이 되면 주간 활동이 있는 거죠. 이게 주간. 주거가 있고 자립과 독립의 차이는 뭐죠? 자립과 독립의 차이. 자립은 그대로 스스로 홀로 쓰기잖아요. 부모랑 같이 살면서도 홀로 쓰게 돼요. 여러분 중에 부모님과 같이 살잖아요, 그죠? 사는 분 계시잖아요, 그죠? 누구지? 송미생이 어디가? 부모랑 같이 살죠. 사는데 자립됐습니까? 부모 같이 살아도 자립돼요. 독립은 뭐라죠? 독립은 부모랑 떨어지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세대주가 되는 거예요. 세대주. 결혼하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주거를 갖는 겁니다. 독립된 주거를 갖는 겁니다. 자, 여기 주거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필요하겠죠. 자, 얘가 물어보고 어떤 기술이 있어요? 위생, 건강, 안전, 시간 이런 게 필요하겠죠? 동아리도 필요할 거고 집에 시설도 이용할 줄 알아야 될 거고 그다음에 세탁, 음식, 식사 준비도 해야 되지 않나요? 의복 많습니다. 그 안에서의 가정 안에서의 재밌게 보내야 되니까 일과 놀이도 있어야 되고 혼자 살지 않고 여러 사람하고 같이 살면 관계 형성도 해야 되고 이 집에서 해야 할 사람들이 특히 요즘에 코로나 시대는 여가 시설도 집에서 하잖아요. 관계 맺기. 그러니까 이게 하기 위해서 자기 결정도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쭉 주거에 필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결정적 시기는 언제? 20대 중반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원을 받겠죠. 지원을 받겠죠. 근데 이 지원이 이런 거죠.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이 이게 이제 슬기롭지 않는 게 이제 케이스거든요. 지원의 반대말이 뭐죠? 안 지원? 지원을 많이 한다는 거죠. 지원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지원을 많이 한다는 반대말은 지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당사자가 기회를 많이 갖겠죠.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렇지, 그렇게 하면 네가 한번 해봐. 또 그 다음에 네가 한번 해봐.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젓가락질을 태어나서 여러분이 돌 지나서 포크를 쥐고 어느 순간에 한 3살 때부터 젓가락질을 해요. 젓가락질을 하는데 잘 못하겠죠. 못하면 이게 우리 친구가 이렇게 합시다. 잘 못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떠먹여줘야 돼요. 지금도 떠먹이고 있어요. 얘는 젓가락질을 할 경험을 가질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이런 친구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고등학생인데 한 번도 시내버스를 타본 적이 없어. 왜? 엄마가 다 데려다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경험을 갖지를 못해요.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적절한 지원이 아니라 가인 지원을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원이 적절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가인 지원할 확률이 높을까요? 적절한 지원을 할까요? 가인 지원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집에서는 엄마가 가인 지원, 학교 가면 선생님이 가인 지원, 주간활동 가면 주간호사 지원자가 가인 지원, 시설에 가면 갑자기 알아서 먹어요. 이 천박 울기가 되는 거죠. 얼마나 비극이에요. 분명히 부족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더딥니다. 누가 젓가락질 하는데 6개월 만에 배울 걸 얘네들은 1년 걸리고 2년 걸릴 수 있습니다. 그걸 계속 해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가인 지원이 되는 거죠. 이 영역들의 대다수 이까지는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서 가인 지원을 통해서 아이들이 경험, 기회를 갖지 못해서 계속 가인 지원을 하고 있는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째 해야 될 게 뭐죠? 죄송합니다. 뭐 자꾸 해야 할 일만 하게 되는데 뭐 어떻게 한다? 적절한 지원을 표현합니다. 조금 더 표현하면 최소 지원을 해요. 그 아이를 움직이게 하는 최소 지원을 해요. 최소 지원을 한다는 의미는 뭐죠? 당사자 입장에서는 경험과 기회를 갖는다는 입장이 되는 거죠. 경험과 기회를 가져야 체중점도 자기 바지를 벗어 상태에서 항상 엄마가 치워주는 걸 내가 바지를 들고 떠벅 가서 자기의 세탁바구니에 집어넣는다니까요. 세탁기를 돌리고 그것을 들고 하는 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자기 바지를 세탁기에 집어넣는 것까지는 개인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바지를 벗어서 갈아입고 던지는 것까지는 내가 일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잖아요. 누군가 다 지원을 해주는 게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삶은 경험과 기회를 통해서 짜릿한 걸 느끼잖아요. 누군가 지원을 통해서 짜릿한 걸 느끼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지원해주면 뭘 느끼죠? 편리함만 느끼죠. 여러분이 아파트 살면서 편리한 걸 느끼지만 아파트 살면서 짜릿한 걸 못 느끼잖아요. 저런 생활하면 아침에 햇살이 들어오면서 햇살을 통해서 내가 넓은 강야를 보면서 짜릿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편리합니다. 그렇지만 짜릿함은 없습니다. 왜? 일과 놀이가 없으니까 그래요. 다시 돌아갈게요. 어디에서 살 것인가? 저도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강의가 끝이에요. 이쪽은 잘 보시면 알았어. 이거 하세요. 네, 제가 2007년에 알고가 안 오면 계속할게요. 2007년에 제가 원래 대학원에서 직업자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발달장애 아이들이 취업만 하면 우리처럼 자립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소위 2000년 초에 전국 단위에 우리 아이들이 직업을 갖도록 하는 특화하는 나만의 어떤 되게 스킬도 많았습니다. 그럼 자기 직업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한 서너 시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했는데, 근데 그게 보니까 결국 나중에 다 유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의 욕망보다 우리 친구들이 욕망이 되게 많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욕망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은 직장에서 참고 버티죠. 직장이 좋아서
나는 우리 직장이 너무 좋아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왜 버티죠? 왜 버티죠? 머니잖아요, 머니. 비록 그게 많고 적음에 떠나서 머니 때문에 버티는 거잖아. 우리 아이들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니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머니보다 내 몸이 더 소중해요. 그러니까 몸은 힘드는데 200만 원짜리 직장은 어쩌든지 그만둡니다. 그래서 고용 유지가 되지 않아요. 직장 1년차, 2년차 되면 다 돌아옵니다. 집으로.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패턴이 있습니다. 파트타임. 오전만 하고 오후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러 다니는. 그게 직업이 변화되죠. 이제 파트타임 쪽으로. 당연히 외국도 그렇고요. 이제 그 이야기는 나중인데, 그런데 제가 대체적으로 미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특수교육이 한국 특수교육을 오염시켰다라고 믿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에 또 미국을 자기는 USA를 너무 좋아하는 분 계시는 거라서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안 좋아하는 이유가 많습니다만. 어쨌거나, 근데 이게 탭칼리즈라고 저기 컨 커뮤니티 LA에서 1시간 반 정도 타고 올라가면 이 내륙 사막 지역입니다. 이쪽 보면 사막이 보이죠. 근데 이쪽이 석유가 나요, 석유. 그래서 이게 캔이라고 하는 커뮤니티 이쪽 지역이 되게 부유한 촌입니다. 작은 시골 마을인데 되게 부유한 쪽이에요. 근데 미국의 캘리포니아만 해도 평생교육이, 이쪽은 우리나라는 평생교육을 주로 지금 시작을 하는데 주로 복지관에서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복지관 중심으로. 근데 미국은 대학 중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대학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등록금이 꽤 비싸거든요. 대한민국도 대학 중심이 있죠. 나사렛 대학교,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이 있거든요. 패스 프로그램 있고, 나사렛 대학교 있고, 또 이런 자기 기독교에서 하는 네? 축당대. 사람들. 한동대요. 뭐라고? 한동대? 한동대에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 치고요. 되게 많아요. 몇 군데 대학에서도 합니다. 하는데 이쪽에는 주로 대학에서 해요. 대학에서 하는데, 근데 다 취업 중심의 평생교육을 해요. 나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2000년 초에 이렇게 해서 결론했는데, 유독 한 곳이, 이 탭 칼리지라는 곳이 주거 중심의 평생교육을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이걸 하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보트를 사들고 이 지역에 간 겁니다. 여기 직접 가서. 나이 젊었을 때 항수공이에요. 지금 모습하고 또 다르죠. 근데 아니 인디아거든. 아니 여기 너무 더워서 회사를 한 일주일만 있으면 저렇게 돼요. 어쨌거나 이쪽에 여기는 아까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주거 중심의 평생교육을 하는 거죠. 근데 되게 웃기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대학에서 하는 평생교육들이 다 죽어가요. 이것만 히트를 쳐요. 그래서 이게 전국의 유럽, 미국의 전체 다른 대학에 영향을 미치는 보는 학교. 그러니까 온 캠퍼스라고 하는데, 이 모든 사람이 여기 들어오면 기숙사에 들어가야 돼요. 1인 기숙사. 혼자서 생활하는 기숙사. 그러면서 주거와 기술 이런 걸 배웁니다. 컬리포늄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이제 이게 학생들 오리엔테이션 기간이거든요. 오리엔테이션 기간인데 이 장면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여기 기숙사인데요. 1인실인데 그렇죠. 여기 지금 요 건물 있죠. 보이시나요? 여기 온 캠퍼스라고. 온 캠퍼스인데 우리로 따지면 대학 기숙사라고 생각하는 건데
여기 지원하는 스태프들, 조 코치, 우리로 따지면 조 코치 다 계십니다. 나중에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 개인 방입니다. 개인. 근데 이게 특징은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식사 여기서 이렇게 주방이 없습니다. 주방은 식당에서 밥을 내는 거예요. 우리 대학 기숙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개는 욕실, 한 개는 침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세탁은 따로 합니다. 여기 주거 코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교 부속에 들어가 있는 주거 코치, 세탁 따로 있고 이렇게 세탁하는 친구들이죠. 선생님 여기 불 앞에 불 좀 꺼주시면 나을 것 같은데. 네, 됐습니다. 잘 보이죠? 자, 이렇게 스텝이 이렇게 학생들을 지도한다고 보시면 돼요. 세탁을 되게 강조해요. 자, 요거는 1학년 때 이렇게 마치고 통과하는 학생들 중에 2학년 때는 지역 대학교 바깥에 지역사회 집을 얻어서 한 집에 4명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4명이 어떻게 되면 각 독립된 방이 들어가고 여기 관리자 스텝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식사 준비가 여기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요. 요거 다음에 졸업하면 이제 개인 집을. 요거는 당연히 대학에서 운영하니까 경정 학생들이 중심이에요. 제가 이제 중점도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미국은 중점 중심은 별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여기 같은 캠퍼스인데 요 집은 고등학생들이 일반 고등학생들 건축학과 학생들이 자기가 공사비로 땅만 제공하고 이 재료비하고 이걸 학교에서 집을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걸 대학에 기사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우리도 좀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자, 이게 이제 요 집의 안에 이렇게 개인 룸이 있고 또 이렇게 공간이 저기 커뮤니티 공간이 있죠. 보시고 또 개인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또 개인 요 방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집 전체에 이렇게 커뮤니티 공간이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개인 공간이 있고 커뮤니티 같이 공유하는 공간, 카페테리아 형태로 이렇게 또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그랬지만 이게 UCLA, LA 시내에 UCLA 되게 비싼 동네입니다. 이 우리로 따지면 굉장히 고작가 없는 전문대학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전남대학교에서 이걸 도입을 한 거예요. 프로그램이 동일한 거예요. 이게 아까 탭 칼리지가 되게 우리로 보면 아주 작은 전문대학에서 시작을 한 운동인데 이게 UCLA 같으면 LA에서는 USC하고 UCLA가 가장 좋은 대학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패스 프로그램이라고 이런 게 이 집이지 아파트에서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러면 1인당 금액을 어떻게 내요? 1인당 250만 원씩 냅니다. 추가 금액. 그런데도 또 학부모님들 보내고 싶어요. 줄일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 정도만 제가 프로그램을 보여드리고요. 자, 스웨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한번 보고 제가 부분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전체 문제 한번 보시죠.
예, 다시 들어와서. 선생님, 물 좀 켜주실래요? 이쪽으로 먼저 한번 해주시죠. 2층 건물이에요, 2층 건물. 되게 중요한 거는 어떤 이름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 이름이 없어요. 그냥 일반 주택으로 보시면 돼요. 주택으로 보시면 되고요. 1층 평면도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주방이 있고요. 주방이 좀 있으면 제 주방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같이 이 공동 공간, 이쪽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함께 커뮤니티 공간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공간도 있고, 자, 이게 각자 우리로 따지면 원룸으로 보시면 돼요. 입구에 문이 이렇게 있으면 안에 들어가면 투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그 문화도 돼요. 그러니까 걔네들 스웨덴의 문화는 이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집은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바깥에 창문, 그러면 데크가 나오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최근에 그게 이게 왜냐하면 스웨덴이 북유럽이잖아요. 북유럽이다 보니까 1920년부터 이게 자살하는 율가 굉장히 높아요. 자살률이. 그러다 보니까 특히 노인 자살률이 이렇게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따라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책적으로 비장애 중심의 문화에서 공유하우스라고 해서 이런 문화가 있어요.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그 주택을 발달장애 청년들을 위해서 개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투룸이 있는데 창문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주방이 있고 텔레비전이 있고 테이블이 있고 여기 소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침실이 있어요. 침실. 이 침실을 항상 독립된 공간으로 두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두고, 우리는 왜 1인 주택 공간 가면 원룸이잖아요. 원룸에 그냥 누우면 쭉 세탁기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세탁기가 없어요. 세탁실이 공유해요. 그 세탁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집안에. 되게 독특해요. 그 미국도 그렇잖아요. 미국도 방 안에 다 있는데 세탁실이 따로 독립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는 개인 공간, 개인 주거 공간, 개인 주거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원룸으로 하시면 돼요. 자, 이런 게 총 이 집에 7개 있습니다. 개인 주거 공간이 7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하시는 공간이 있고, 미팅룸이 있어요. 함께 모여서 TV 같이 하는 미팅룸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이쪽에는 주방이 있고 공동 공간, 앞에 들어야 공동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개씩 불 좀 꺼주세요. 자,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보면 여기 뭐죠? 주방이죠, 주방. 아일랜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앞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게 작년에는 그 주방, 이 후드가 있고, 이렇게. 이게 이제 개인 공간. 여기 문입니다. 이게 문에 싹 돌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주방이 있고 여기 테이블이 있고 여기 지금 텔레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소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파. 그리고 뒤에가 침실이 하나 있습니다. 안에 보면 침대가 있고 옷장이 있습니다. 이런 게 7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개인 전체 집 안에 개인 공간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게 7개 공간입니다. 요게 아까 그랬지만 요게 금방 그 사진에 뒤에서 찍었는데 요가 주방이 있죠. 아까 테이블이 있었잖아요. 텔레비전, 테이블, 소파. 지금 요 뒤에 침실은 못 찍게 해요. 침실은 진짜 찍고 싶으면 이제 두 가지를 못 찍습니다. 사람을 정면에 넣어서 못 찍게 해요. 그러면 초상권 때문에 우리가 허락을 받아야 돼요.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침실 안에는 못 찍게. 우리 같으면 침실을 지금 먼저 공개하잖아요.
집들 집들이 하면 심실을 치고 먼저 공부하면서 이 비싼 침대 샀네 뭐 이렇게 되죠. 이제 여기 복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기 집이죠. 여기 집입니다. 지금 이런 게 7채가 있다. 그 여기 공간에 중간에 이렇게 이게 설계하신 분이 건축가가 설계를 했는데 무료 자원봉사로. 그래서 땅은 전부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건축은 건축사가 해주시고 토목 협동조합에서 거의 원가만 받고 계십니다. 자, 이게 공동 공간의 주방이고요. 입구에 1개, 2개, 3개, 4개, 5, 6개. 그래서 개별 신발장으로 보시면 신발장을 항상 이렇게 오픈하더라고요. 우리는 신발장 속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공동 이 공간에 대한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미팅룸입니다. 이런 미팅룸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함께 이렇게 매주마다 모여서 같이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중간에 공간이고요. 이분이 주거 코치겠죠. 이게 상주일렉이 있습니다. 이게 상주일렉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여기 아까 이제 샘플로 이게 지금 공동 공간이거든요. 아까 주방 앞에 있는 공동 공간이고 바로 옆에 이 집이 있죠. 들어가면 이 안에가 지금 투룸이 되어 있고 지금 학생 한 명이 이렇게 있는 아예 그게 이용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이는 수시가 이렇게 다운 젊은 친구들인데 그리고 개인 일정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간 활동 어느 기간에 가고 어떻게 하고 몇 시에 들어오고 몇 시에 활동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전면 주방, 테이블, 텔레비전 여기 한 세트로 되어 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공동 공간을 보는 집, 이 분위기죠. 이 집에서 보면 이게 공동 공간인데. 그러니까 되게 문만 열면 오픈되어 있습니다.